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연으로 우리 장수 관광도래 PD이신 이미정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발표해주신 두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조금 떨립니다. 저는 장수근 관광도래 PD로 올해 5년차 일을 하고 있고요. 관광도래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관광도래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또 장수군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ESG랑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5년차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어야 지속 가능한 지역 여행이 될까요? 환경이 보호되는 관광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일까요? 아니면 지역에 돈이 많이 벌리게 하는 게 지속 가능한 관광일까요? 1번, 환경을 보호하는 관광. 2번, 지역에 돈이 많이 벌리는 그런 관광. 어떤 거 같아요? 아니면 3번, 다른 거. 정답입니다. 선물은 없지만 정답입니다. 맞아요. 제가 처음에 관광도래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지속 가능을 연구하다? 지역에 돈이 많이 벌리게 하면은 주민들이 기뻐하고, 그럼 이게 계속 돈이 많이 벌리니 계속 이 관계가, 이 지속 가능성이 이어지는 관광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관광도래 PD가 되고 한 2년차 반까지는 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5년차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 이면에 지역이 먼저 살아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먼저 와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이란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이 살아남는 거, 지역이 유지돼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태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DMO라는 그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지역 관광 협의체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한 4년 전부터 DMO 중심의 지역 관광을 해야 된다. DMO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책적으로도 DMO에서 도대체 DMO가 뭐지? DMO를 만들어야 되나? 지역관광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나? 왜 만들어야 되나? DMO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하면 지속 가능하고 뭔가 좋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DMO 조직을 만났는데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DMO 중심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걸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DMO라는 것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요. 근데 일본에서 제가 만난 DMO 조직의 핵심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을 지역에 데리고 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일본 DMO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더 중요했어요. 관광객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지역에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남는 이유가 아니고 관광객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역에서 사는 자부심,
내가 지역에서 살아야만 돼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관광객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조금 달랐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관광객, 외지의 사람들을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이 데리고 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야지 지역이 행복하고 지역이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DMO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역에서 관광들의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외지인을 많이 데리고 올까를 먼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지역에 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관광들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광들의 PD가 되기 전에 저는 전공이 관광이 아니에요. 저는 전공은 국제개발협력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전혀 관광 쪽으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뽑았지? 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왜 관광의 배경이 없는 나를 뽑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관광들의 핵심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역 개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지역 여행이었다는 것을 이제 5년차가 돼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리는 장수군의 관광들의 사례가 관광의 어떤 관광 활성화, 지역에서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전주에 그 유명한 제빵 있잖아요. 풍년제가? 예. 또 대전에 가면 성신당, 군산에 가면 이성당? 이렇게 저희가 유명하진 않아요. 유명하진 않지만, 그런 유명한 것을 만들고자 관광드레를 한 게 아니었고, 결국은 이런 사람을 그 지역에서 있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두레의 시작 배경과 현재 관광두레가 9년 차예요. 내년에는 10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어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장수군 관광두레가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ESG와 또 지역 관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두레의 시작은 9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역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역에 수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무슨 체험마을이며 뭐며 건물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과연 주민들은 이러한 투입에 만족을 하는가? 그리고 지역은 부유해졌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가는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가? 이러한 질문의 시작으로 관광두레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아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조 원이 넘는 돈이 지역에 투입이 되었지만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또 주민들은 부유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점을 착안하고 관광두레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광두레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인프라 지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뭔가 물건으로 남는 거는 지원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 대신 관광두레는 소프트웨어 중심. 우리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지원 사업들이 인프라 중심의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인프라 중심이 아닌 역량 강화의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관광두레라는 사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광두레 사업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또 두 번째 관광두레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우리는 무조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견학이라든지 컨설팅, 교육, 그리고 시범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파일럿, 이런 4가지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가장 특장점은 뭐냐면 PD라는 저 같은 사람들을 지역에 선발을 해서 그 지역에 상주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최소 3년, 저는 5년 차잖아요. 최대 5년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해주고 계속
성장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그 특징이에요. 관광두레의 특징은.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결국은 관광두레는 이렇게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투입했던 그런 예산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관광두레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관광과 두레라는 관광이라는 어떤 비즈니스적 측면과 두레라는 혼자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레라는 어떤 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마을이던 아니면 그냥 뭐 공예를 하는 사람이건 이런 사람들끼리 공동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두 가지 특징을 담고 관광 두레라고 합니다. 현재는 올해 9년 차고요. 2021년 10월 기준 현재 54개 전국 54개 지역 시군이 관광 두레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한 306개의 주민 사업체가 있어요. 주민 사업체라면은 무슨 협동조합, 무슨 농업회사 법인 이런 그런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그런 게 주민 사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장수, 진안, 고창, 임실 이렇게 지금 4개의 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두레 사업 안에 주민사업체들의 그런 사업 유형인데요. 식은분과, 그리고 기념품 분과, 그리고 주민여행사, 그리고 체험분과, 숙박분과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주민여행사라는 그런 사업체가 그런 다양한 다른 사업 식은분과, 기념품 분과, 그런 숙박분과의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D라는 그런 지역에 PD라는 역할을 두고 그리고 현재는 관광공사와 그리고 어떤 관광두레라는 정책적인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관광공사 그리고 각 지역에 파견된 사람처럼 있는 곳이 PD. 그렇게 운영체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년, 최대 5년까지 처음에는 1년 차에는 그런 사업체를 발굴하러 다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모임으로 있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모임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체로 발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협동조합이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체를 찾아가서 관광두레라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해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같이 가는 그러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때는 그런 발굴이 진행이 되고요. 2년차, 3년차 때는 이제 창업을 하고 법인화를 만들고 그리고 뭐 매장도 내고 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장수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장수군은 2017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장수군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처음 13개 조직이 발굴이 되었고 그 중에서 7개 조직이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5년 차에는 지금 8개의 주민사업체가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7개의 주민사업체가 관광두레를 하면서 법인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던 조직을 다시 경영 개선을 하는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는 다 법인화를 새로 만든. 그러니까 관광두레 5년 전에는 없던 사업체가 5년 후에 7개라는 법인 사업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7개라는 법인 사업체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그 7개 주민사업체들 중에서 돈을 버는 주민사업체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또 돈을 벌지 못하는 주민사업체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주민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돈은 벌지 못하지만 지역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8개 주민사업체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데는 수제맥주를 하는 곳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돈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수제맥주 사업체가 관광두레를 만나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그 대표님께서 옛날 오미자 공장을 사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이런 늙었을 때 자기가 늙었을 때 뭔가 이렇게 술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맥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막걸리는 너무 흔하니까 맥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맥주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관광둘에 저도 한번 지원해 볼게요 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 동생들과 해서 저 이제 관광둘에 지원하게 되셨어요. 근데 관광둘에를 지원하면서 이제 뭐 메뉴 개발도 하고 되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양조장 시설을 설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런 맥주 양조 탱크다 이런 발효조나 이런 탱크들이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데가 독일이랑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은 너무 비싸고 독일과 미국은 너무 비싸고 그나마 중국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한 3배 정도의 값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광두레랑 같이 관광두레는 인프라는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중국에 있는 그 양조장 공장에 직접 전화를 해보자. 직접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직접 수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 함께 저 지인이 마치 제 지인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제 프로젝트를 이 양조의 그 설비를 수입을 하는 과정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3배 이상의 값을 줘야 되는 것을 3분의 1 값으로 세팅까지 마무리하면서 수제 맥주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통은 하고 계시진 않아요. 현재는 양조장에서 만들고 계시는 그 맥주를 이 바로 옆에 지금 이 검정색 옆 벽 너머가 양조장이거든요. 그 양조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을 지금 이 판매장에서 펍에서 다 소진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곳이 지금 양조장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시골에 위치한 제일 작은 수제 맥주 양조장이라고 한 게 그 양조장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 기준에 맞추셔서 이 양조 설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되었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로 청년들도 고용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더 사업을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장하려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핀꽃이라는 그런 꽃차를 만드는 여성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농업회사 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참 의미 있는 게 여기는 여성 엄마들이 그냥 뭐 소일거리로 뭐 그냥 그 재료비 너무 제가 많이 괜찮나요? 소일거리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꽃차라는 사업이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초기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라서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했다가 지금은 꽃차 사업도 중요하지만 엄마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잖아요. 지역에서 장수에서 엄마들이 좀 일 좀 하려고 해보니 4시만 되면 아이들을 픽업을 하러 가셔야 돼요. 4시 이후로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장수에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돈도 돈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보살피지 못하면 우리도 계속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장수의 핀꽃에 있는 멤버들은 지금 꽃차 사업과 더불어서 하고 이번에 올해부터 확장한 사업이 지역 교육 사업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원래 꽃차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이 주민사업체는 꽃차 사업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꽃차 사업도 가져가지만 더 중요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엄마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엄마들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펀딩도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그 시설에 위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또 모으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수가야지 협동조합이라는 주민여행사인데요. 이곳은 주민여행사는 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모이셨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재밌게 살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관계 중심적인 우리는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서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다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 대신 여행 오는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주민여행사는 저희는 관계 중심적인 여행사입니다. 저희가 여행 서비스만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여행 프로그램에 오신 사람들은 저희와 함께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런 중심의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간 운영을 하시다 보니 지역에서도 인정하시기 시작하셨고 장수군에 있는 신입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알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생식문화재라는 사업도 참여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수가야지는 그러한 공로, 지역을 위해서 공헌한 것들이 인정이 돼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 여행을 위해서 견학도 다니고 제주도로도 견학도 다니고 이런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장수가야지 감성여행지도에서 관계 중심적인 그런 감성 여행을 준비하셨고 또 장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수가 물이 으뜸인 고장이라서 으뜸장의 물수 그래서 물길 여행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여기는 중도 포기한 사업체예요. 그렇지만 중도 포기한 사업체도 참 의미 있었던 게 이렇게 백화여고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지역을 유출하려는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카페나 제과제빵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제과제빵을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 그 백화여고에 있는 동아리 친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쿠키를 만들어서 그런 지역 축제 때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주민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풍년제과에 버금가는 장수에 애플 무슨 빵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셨고 또 중도에 포기하셨어요. 여기는 중도 포기한 사유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저 개인 사업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포기하셨지만 저는 이게 다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드레를 하던 관광드레를 중간에 포기하던 결국은 이 주민들이 지역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관광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기셨고 그러셨습니다. 또 관광도래가 만든 그런 지역 주민들이 만든 상품을 지자체가 사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사서 기념품으로 다른 데도 주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입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역 주민들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가장 최근에 이거는 한 2년 전에 러시아 친구들 한 3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어를 저희가 처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굉장히 프라이드가 이걸 진행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게 가장 이제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4일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전북 문화관광제사를 하는 그 ESG 뉴노멀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했었고, 저희가 ESG가 도대체 뭔가, ESG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관광 프로그램을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4일날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ESG를 접목시킨 그런 ESG 관광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뿌린 이런 씨앗들이 주민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지역의 여행을 만들고 주민들이 지역에 남아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PD님이 발표하실 때 ESG 사례를 얘기하시다가 제가 좀 커트를 하고 넘겼기 때문에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지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컷 마음껏 얘기하시죠. 네, 12월 4일날 저희가 ESG를 접목한 관광 사업을 이제 처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색깔, 지역을 보여주고 지역민과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는 거, 그런 여행에 하나를 더 플러스했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거. 그 여행 오셨을 때 처음 이제 웰컴 하면서 우리가 이번 여행은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여행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약속을 하자. 하나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 이런 약속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로 웨이스트 스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뭐 고치 치약이라든지 대나무 칫솔이라든지 이런 거를 키트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분들께 드리고 그 안에 이제 재단에서 텀블러를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텀블러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게 이제 그 키트를 처음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환경을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또 환경을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커피 농장이라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나무 분갈이 체험을 했는데, 이게 이 농부가 커피 농사를 짓게 된 배경이 결국은 기후변화였던 거예요. 원래 그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짓던 농부셨는데 한 3년 전부터 사실 한 5년 전부터 고민을 계속 하시던 거예요. 농부가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과 농사가 예전만큼 잘 되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커피 농사로 일부 전환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의 농업인들의 지금 현실이다. 기후변화는 이분들에게 생계고 이거를 직면하고 있으시다라고 해서 그 커피 농장에서 어떤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농부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 또한 또 돌팔구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면 환경과 같이 농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 부분은 소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트래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스텝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더 참여시키고 이 방문객들, 그 외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더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역에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많은 접점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게끔 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S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G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문화의 확산 이렇게 거버넌스가 사실 지역이 참 도시보다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땅히 공개돼야 할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고 마땅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그 문제를 관계 중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문제 있어요 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 너 엄마 아빠가 누군지 먼저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제기한 임유정이라는 사람의 엄마 아빠가 누군가 시부모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임유정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를 제기하지 말게 해라. 이게 너무 재밌으시지만 저는 정말
문화가 이상하다. 근데 이런 거버넌스, 만약에 ESG가 말하는 그 거버넌스가 정말 투명한 정치와 어떤 그런 거버넌스라면, 착한 경영이라면, 이런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화도 확산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잘 알리고 또 많이 참여시키고 저희 정보도 많이 공개하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격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문화나 어떤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한 ESG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는 ESG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게 제가 보는 ESG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나 혼자 막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걸로는 힘이 없더라고요. 저 이상하네요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대를 이루고 그게 더 확장되는 그런 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